자, 오늘은 그 결혼 비용에 대한 젊은이들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얼마 전에 저에게 이제 왔던 어느 그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굉장히 당황해 갖고 왔어요. 그래서 뭐 때문이냐 그랬더니 특히 이 남자가 자기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최소한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비용을 댈 줄 알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러 갔더니 부모님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내가 너 결혼식에 쓸 수 있는 돈은 총 1,000만 원뿐이 안 된다. 그러니까 그리 하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너무 당황해서 쩔쩔매니까 그 아버지가 다시 불러서는 내가 너에게 돈을 그 이상으로 쓰면은 니들이 그 결혼하고서부터 우리 생활비를 대야 된다.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라 그러더래요. 우리한테 그 이상의 도움을 받을 건지 아니면은 그냥 결혼하는 것으로서 너도 우리들에게 신경을 안 쓰는 대신 이 적은 돈 그걸로 끝을 낼래는지. 그러니까 이 남자가 굉장히 이제 당황해 갖고 여자 친구랑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게 하다가 저한테 왔어요. 와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. 그래 부모님이 사는 정도가 어떠냐 그랬더니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. 평생 이제 공무원으로 살다가 그 연금 갖고 지금 사시는데 그 자녀 교육시키느라고 돈 다 쓰고 지금 뭐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아들에게 자 부모님의 여건상 이제 돈을 더 드릴 수 없는 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라 이러면서 비단 당신뿐만이 아니라 요즘 많은 부모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아들, 딸 결혼하는 거에 사용하는 돈을 요새는 좀 줄이는 추세예요. 줄이는 추세인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옛날에는 자녀와 부모의 그 끈끈함은 하늘도 못 말릴 정도로 굉장히 강했잖아요. 그러니까 부모가 죽을 고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을 여보란 뜻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옛날과는 달리 요즘 많은 이 부모들이 결혼한 이후부터는 따로 살아야지 함께 사는 것은 서로 고역이다. 이런 거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해갖고 자녀가 결혼한 이후 자기네가 노인네가 되었을 때 아들네 집으로 또는 딸네 집으로 가서 얹혀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. 이제 그런 데다가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됐어요. 옛날에는 뭐 60, 70 살면은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제 100세 운운하는 시대가 됐고 또 요새는 뭐 흰쥐가 300년을 사는데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서 조만간 인간들도 120살까지는 살게 될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이 일선에서 나온 이후에 살아가야 할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. 몇십 년. 그러니까 그 살 노후 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에게 많이 주고 나면은 자기네들이 뭘 먹고 살으자는 얘기예요. 자,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어른들이 결혼한 이후 이 분리해서 사는 거를 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.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니까 80대 된 그 남자 여자가 이 부부가 같이 사는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. 근데 이 80대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이 자기 이 생활을 정리하고 아들네 집으로 안 가더라고요. 뭐하러 그 아들네 집에 가서 꼬다로운 보리짝 같이 지내느냐. 내 살림이 있는 공간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고 니들이 가끔 와서 청소를 좀 해주거나 먹을 거를 갖다 주면 좋겠다. 이렇게 하고 이 남자 노인이 그냥 혼자 지내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동이 어려워질 때 정도 되니까 이 노인이 이 아들네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양원으로
이 직행을 하더라고요. 자, 이런 시대예요, 이미. 자, 그러니까 이 이제 부모가 옛날처럼 막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이 자녀 결혼할 때 많은 돈을 쓰고 집도 주고 이러던 시대는 이제는 끝나간다. 이거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알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. 또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모님들이 옛날처럼 지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당혹해하는 젊은이들이 그래도 궁시렁 하는데 이제 제3자인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서 많이 돕잖아요. 도우면은 도운 만큼 입김이 작용해요. 이제 서양에서는 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들이 그 많은 돈을 쓰지를 않더라고요. 그냥 지들 수준에 맞게 결혼을 해서 사니까 부모님의 입김도 크지 않아요.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 부모님의 입김은 싫어하고 지원은 받고 싶어 하고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그런 것들을 그 이중성이 아니라 어떤 단일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.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은 그만큼 부모에게 예속된다라는 것도 각오를 하고 또 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그만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어쨌든 요즘 이제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 결혼할 때 그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 사회의 풍조로 이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예. 이제 앞서 제 그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이 혼수라든가 결혼 비용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께 많은 기대를 접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거에 이어서 이제 젊은이들이 알아두었으면 하는 항목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젊은이들이 자기네들이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어뒀으면 좋겠어요.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많은 청춘 남녀들이 서로 이 좋은 대상을 만나고 싶어 해요. 네? 자,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내 수준은 이런데 좋은 조건의 대상을 만나면은 덥석 잡을 것 같지요.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러더라고요. 찾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오글리고 쫄리고 뭔가 위축되는 감정이 발동되기 때문인지 이 좋은 조건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요. 트집을 잡아서 그 사람을 떠나게 하고 내중에 이제 자기가 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와 유사한 조건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야, 이게 누구나 다 자기보다 좋은 조건의 이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데 왜 그런 실제 인물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서 다 떠나게 하고 딱 자기 수준의 사람을 물어오는가 하고 이게 보니까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편해지는 거, 편한 것을 상당히 자기가 의식을 하든 말든 편해지는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보다 좋은 조건의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뭔가 위축되거나 오글리니까 불편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트집을 잡아서 이제 그걸 파기를 하고 이 균형이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사람은 정말 끼리끼리 만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. 즉 사람은 이제 대등해야 편하고 대등한 수준의 사람 앞에 있어야 떳떳해진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이제 살펴봐야 할 거는 내가 상당히 안목이 있는데 저쪽 대상이 좀 수준이 낮아요. 그러면은 내 안목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흡족하겠어요? 안 흡족하겠어요? 별로라는 얘기예요. 자, 그러니까
저쪽에서는 나를 좋아해도 내 눈에 흡족지 않으니까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. 또 거꾸로 나는 형편이 없는데 대상이 굉장히 괜찮으면 그 사람 안목에 내가 맞겠어요? 나는 그 사람이 좋아도 그 사람이 나를 흡족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이지 잔인하리만큼 끼리끼리 만난다는 사실이에요. 응? 이제 또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그 부모가 와서 아주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. 자기 딸이 형편없는 남자와 사귀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뜯어 말리느냐고 막 안달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엄마는 굉장히 뭐 엘리트 코스를 나왔고 딸도 그렇게 키운 거예요. 근데 딸이 고등학교 나온 어떤 남자를 교회에서 만나서 사귀니까 이 부모가 난리를 치는 상황에서 이제 이 엄마가 나를 찾아왔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너무 이렇게 깐깐하게 이 애정을 좀 후덕하게 기울이지 않고 그냥 요구하고 공부만 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이 딸이 이 엄마의 푸근한 그런 면모를 상당히 그리워했는데 결핍돼서 살았지요. 근데 교회에서 만난 그 오빠가 학벌은 없고 돈은 없어도 사람이 푸근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자기에게 결핍된 거를 그 남자가 갖고 있으니까 뭐 죽을 똥 살 똥 거기에 이제 엎어지는 격이 된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데 이제 제 3자로서 보니까 이 여자가 애정에 굶주려서 그 남자를 좋아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 남자의 여건이 이 여자가 오랫동안 그 남자를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조만간 헤어질 이제 그런 가능성을 제가 보는데 이 부모에게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섣불리 말리려 하다가는 로미오 줄리엣 효과만 일으킨다. 그러니까 좀 은근하게 시간을 좀 끌어라. 그러면서 이 딸의 눈높이를 더 높여주는 즉 고급화를 시도해라. 그러면 저 남자는 따뜻함은 갖고 있는데 여러모로 이 고급스럽지 않으니까 문화적으로 딸이 조만간 정신을 차릴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도 이 엄마가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가서 막 딸에게 강수를 둔 거예요. 집을 나가라고. 그러면 이 엄마는 딸이 숙이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딸이 오라이 집 나간다고 해서 나가버릴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딸이 그 남자랑 이 동거를 시작하면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. 그러니 참, 자,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거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제 이 반대 세력이 없어지니까 딸이 이제 그때부터 이 남자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 남자는 여러모로 그 뭐라 그럴까 좀 이 여자 눈높이에 안 맞아요. 그러니까 이 서로 갈등하다가 결국은 여자가 이제 도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호적만 서로 지저분해지게 된 거지요. 자,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은 다 자기 격에 맞아야 되거든요. 격에 맞는 건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끼리끼리 만나니까 누군가 좋은 대상을 만나고자 한다면은 먼저 자기를 격상시키는 것이 주가 되지요. 자기를 격상시켜 놔야 상대방 이제 좀 그 조건에 맞는 상대방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. 예, 감사합니다.